마지막으로 박성재 얘기도 해보겠습니다. 박성재가 역시나 큰 빌런이었어요. 결국 검찰이 내란에 공조했다고 하는 증거들을 볼 수 있는데 먼저 양복 주머니 안에서 사전에 받은 문건을 꺼내는 모습이 보여졌어요. 그러니까 문건을 외부에서 이미 받아서 갖고 들어왔었다는 얘기죠. 그렇습니다. 자, 박성재가 지금 피의자 신문이 이제 내일 예정이 돼 있어요. 피의자입니다. 증인 아닙니다. 자, 박성재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계엄 선포에 따른 통상적 업무 지시를 나는 했고 윤석열로부터는 별도 지시를 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12상 그 포고령에 근거해서 본인은 업무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기는 그 내용을 미리 알지 못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. 자, 그런데 오히려 이 계엄의 위법성뿐만 아니라 본인이 해야 할 업무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었다라는 의혹이 제기가 된 겁니다. 그러한 문건을 사전에 받아서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도 확인이 됐지만 그날 밤 11시 그러니까 계엄이 선포되고 난 이후에 법무부 청사로 이동한 후에 검찰총장, 출입구 관리본부장, 검찰과장, 교정본부장하고 통화를 했던 것도 사실로 밝혀졌다는 겁니다. 근데 더 중요한 건 통화만 한 게 아니라 교정시설에 대한 점검, 그 몇 명이나 넣을 수 있고 이런 거에 대한 몇 명이 수용 가능한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문건을 작성을 한 증거가 복원이 됐다는 거죠. 즉, 네, 실제로 그 신용의 교정본부장에게 계엄 선포 직후 구치소 수용 공간 확보를 지시를 했고요. 배상업 출입구 본부장에게 출국 금지 업무 인원을 대기시키라고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제 구치소의 수용 공간들을 찾아봐갖고 몇 명이나 수용할 수 있어 3,600명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사전 확인을 받았고요. 심지어 서울구치소 그 당시 서울구치소장한테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 시설 안에 정치인들이 들어올 걸 감안해가지고 단독으로 정치인 하나하나씩 분리 수용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느냐라는 부분까지도 확인을 시켰다고 합니다. 두 번째 단독 기사 한번 주세요. 끝에서 두 번째. 네. 그래서 내란의 밤에 서울구치소의 구금시설 담당자가 출근을 했대요. 퇴근했다가. 둘이나. 그거 알아보려고. 이게 제일 가깝잖아. 그러니까 국회를 털었어. 그래서 뭐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그 주요 정치인들을 잡았을 때 이 사람들을 서울구치소에 우선 어떻게 나눠 넣을까, 독방에 나눠 넣을까를 준비하기 위해서 구치 담당을 하는 담당 교도관 그 밤중에 출근까지 시켰다는 거야. 이게 무슨 경고성 계엄이냐고. 0시 19분, 0시 20분입니다, 둘 다. 2시 14분까지 있었던 거예요. 그러니까 계엄 문건은 이미 계엄하기 전부터 받아서 갖고 있었고 가서 계엄령이 나온 거 포고문 확인을 했고 그리고 법무부에 가갖고 밑에 있는 각종 출입국이나 교정 관련해갖고 구속 추적부터 시작해서 사람 가두고 해외로 못 도망가게 하는 데다가 다 연락 때려놓고 그 연락을 받은 애들이 전화해서 1시간 후에는 서울구치소에 있는 직원들이 다시 출근을 해갖고 구치소 시설 점검까지 했다는 거 아니에요. 그전에는 계엄 체포하면 3,600명 수용 가능하다는 보고서까지 작성을 했다는 거죠. 그리고 3,600명은 그대로 쓰고 남는 애들은 영연벽에 담아가지고 저쪽에 인천 앞바다에 갔다가 폭파로 묻어버리자. 이따위 계획을 이미 다 차리고 있었다는 거죠. 그리고 이거를 계속해서 알고 진행을 했던 정황이 있는 거예요. 이랬는데도 나 그거 뉴스에서 봤어요, 계엄은. 내가 갔다가 알았다니까. 국무회의 오라 그래서 알았다니까. 그 다음날 만난 것도 막년에 하자고 만난 거야. 라는 진술이 몇 개 들겠습니까?
과연 이런 놈들이 증거 앞에서 자백을 할지 안 어떨지는 합니다. 모르겠습니다만 끝까지 모른 척 할 거예요. 끝까지 사형 모른 척 당할 때까지 할 하더라도 겁니다. 사형을 네. 지켜야 돼, 빨리. 이제는 그 밑에서 이 업무들을 추진했고 여기에 대한 증거를 갖고 있는 공무원들이 이제 꺼내놔야 됩니다. 먼저 당과 대통령의 의지가 내란에 대한 또는 그와 관련된 자들에 대한 철저한 발본소색을 한다. 지금이라도 말하면 살 수 있지만 끝까지 조직을 위해서 또는 이따위 새끼들을 지키기 위해서 했다가는 내가 남는 게 없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후속 제보들이 그리고 조사와 관련된 증거들이 빨리 좀 밝혀졌으면 좋겠고요. 이런 것들은 사형을 시키든 사면 없는 종신형을 시키든 반드시 그에 따른 제대로 된 처벌이 이게 따라와야 된다고 봅니다. 이것도 5년, 10년 있다가 특사해주고 사면해주고 복권해주고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. 사형이라니까, 사형. 내란 사형입니다. 지금도 많은 놈들이 SNS에 그런 걸 씁니다. 아 이제 피곤하다. 언제까지 이거 하고 있을 거냐. 경제도 힘들고 나라도 힘든데. 뭐가 피곤한데? 뭐가 피곤한데. 나를 죽이려고 했던 놈인데. 이 새끼를 이대로 살려두면 5년 10년 후면 또 나를 죽이려고 할 건데. 당연하지. 이걸 그냥 내비두고 보라고? 참 지네 목숨 아니라고 너무 아니, 그거 쉽게 웃기는 말하는 거 거야. 아니야? 야, 니네들 이승만 얘기한 게 더 지겨워, 이 새끼들아. 아니 총알이 일찍 구분해서 가서 날아갈 것 같아? 아니 이 찍들의 지능은 그거잖아요. 지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피해 보는 줄 모르고 지들을 윤석열이 때리고 있는데 윤석열이 때리는 게 아니고 문재인이 때리네 이러고. 인간이 아닙니다. 그러니까 윤석열이 모든 피해를 입혔는데 그 3년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지금 내가 힘든 건 오로지 문재인과 이재명 때문이야. 중간 3년은 뭐 어떻게 해? 그 윤석열이 대통령인데도 계속 문재인 대통령 때문이라고 하니까 아니 우리가 문재인 정권을 그러니까 8년을 계속 문재인 했냐고. 정권이라고 3년을 더 우기다가 지금 그러니까 와갖고는 너는 또 막 시작한 이재명 정권 때문에 때문이네. 이렇다는 거 아니야. 4개월 됐는데. 진짜 중간에 3년은 어디로 갔냐고. 그 기억은. 단체로. 배춘쿵님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. 피곤해? 그럼 즉결 심판할까? 찬성. 나도 이거- 선 집행 후 재판 했으면 좋겠어요. 그러니까. 예, 차라리 빨리. 총장형이 맞다고 생각합니다. 어차피 내란은. 증거가 이렇게 확실한데 그러니까. 일단 뭐 밥 없애고 주고 특식 시작을 주고 해야지. 뭐 할 거 없이 그러니까. 그래요. 일단 죽여놓고 그래요. 어차피 출석도 안 하잖아. 그러니까. 위패만 놓고 재판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, 진짜로. 네, 군 형법상 내란은 뭐다? 사형이다. 총살형. 음. 좋네요. 네. 대가리에다 확 구멍 하나 내버리고 싶다, 진짜. 자, 아무튼 우리의 분노를 끌어오르게 하는 이들의 뻔뻔함에 대해서 철저한 단죄와 그에 대한 상응하는 대가. 형도 살아야 되지만 이 짓에 동참해갖고 벌어들인 재산까지도 완전히 다 뺏어버릴 수 있는, 환수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처벌들이 앞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.